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그 결과는 이른바 이 정권의 말끝마다 촛불혁명 정권이라는 걸 자부해 오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실정과 실패를 거듭한 데 대해서 투표혁명으로 이 촛불혁명을 제압하고 그래 정신들 차려라. 문 대통령 남은 임기에라도 선거혁명, 투표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라 하는 엄중한 민심의 불기둥이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거 끝나고 14일째가 되는 오늘 아침 현재까지 첫날은 고개를 숙이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민심을 잘못 파악했다 이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도 막장대에 숨어서 대변인 통해서 한 줄짜리 성명이나 발표하고,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에 정권과 정권의 실세들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국민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국민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투표혁명의 의미, 그거 뭐 문제 안 된다. 막 깔아뭉갠다. 공자가 한 말 있지요. 2500년 전에 군주,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모름지기 식병신 중에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군대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것보다도 신뢰를 잃으면 군주는 그 자리를 잃게 된다. 신뢰, 식병신 중에 신뢰가 첫째다. 다음 세대에 등장했던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신뢰를 잃은 군주가 이걸 망각하고 국민을 조롱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장이다. 이게 역성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혁명으로 그 군주를 쫓아내야 된다. 그 맹자는 그런 점에서 혁명론자입니다. 국민을 조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신뢰를 잃은 터에 더구나 조롱을 하면 안 된다. 자, 지난 10일 동안에 투표혁명의 의미를 내팽개쳐버리고 부지부식간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것 몇 가지 다 알려진 일이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위인설관을 한 것 같아. 기모란이라고는 암병원의 전문의, 백신 업무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온 기모란 의사를 기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작년 2월 달에 우한 코로나가 확대돼 들어올 때 이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퍼뜨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 여행 갔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문을 막지 않았어요. 대만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대만은 환자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형제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모기장을 제쳐놔놓고 들어온 모기를 방안에서 모기를 잡는 신용으로 초기 제압이 늦어가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이 기모란 씨가 앞장서서 이걸 옹호한 사람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54번을 출연했고, 또 그 개인적으로 하는 무슨 김어준 씨 방송에서 10번 해서 한 64회 이상 출연해가지고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백신 정책,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아주 발을 맞추는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기억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1월까지 그는 일관되게 백신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환자의 발생 수를 이 구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백신 접종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이 본보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백신을 수입해도 된다. 그리고 파이자나 모더나는 비싸니까 뭐 싼 걸 필요할 때 갖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12월 21일 날은 환자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그 말을 한 직후부터 이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갖고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생겼고 이 백신이 확보됐는지 어떻는지 지난주일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발표한 백신 접종 코로나 치유의 성공 사례 32개 나라가 적시된데 대한민국에는 그게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접종률로는 어제 정부 발표대로 하면 3%, 100명 가운데 3%, 이스라엘은 60%,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마스크 다 벗었지요. 미국도 40%, 영국이 50%,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고작 3%에 지나지 않고 이게 101등인가 돼갖고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이다. 이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 국민이 현혹됐어요. 아, 곧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오는가 보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K방역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표 K방역 코로나 대책 백신 확보 이 일련의 모든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야.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정조사 대상이요.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 국정조사 대상이야. 180석을 가진 국회 같으면 이걸 국정조사를 해야 돼. 여당 의원이라도. 이 국정조사감인데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될 1호가 기모란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위인설관해가지고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이 국민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야당이 철회하라 하는 건 모기만 하는 소리로 들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 윤호정 원내대표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됐지요. 아주 뭐 친문 중에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사위원장 지난 1년여 하면 동안에 야당 법사위원 완전히 공개적으로 깔아뭉개고 인격 모독하고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악랄한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김도읍 의원 보좌관들은 보좌를 똑똑히 하라고 보좌관 시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국회의원 잘 못 보좌들 하고 있으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여야 협치는 저렇게 날려버리고 아주 독주 폭정의 앞장섰던 사람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됐다. 그래. 반성 안 하지요. 4.7 투표 혁명으로 촛불혁명을 그냥 짓누르는데도 반성 안 하지요.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그래. 거기에다가 윤호중 씨 무슨 얘기 했느냐.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기가 찰 일이야. 기가 찰 일. 아니 검찰 완전히 죽여놨는데 뭘 더 개혁할 게 있어. 검찰개혁은 아마 이걸 말하면 돼. 검찰청법 폐지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 폐지해라. 폐지해. 검찰청 없애버려라. 전국 2,300명 검사. 그렇게 미워하면 그게 검찰개혁이지. 그대가 말하는 검찰개혁 할 게 뭐가 더 있나. 제정신이 박힌 같으면 검찰개혁은 뭘 개혁해야 되느냐. 그대들이 금과 옥조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니 대통령과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따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제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게 헌법에 위반된 기관이야. 그래, 만들어가 발족했죠? 그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수사 대상 1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이게 얼빠진 공수처장 김진욱이라는 자가 황제 모시듯이 와가지고 조사인지 면담인지 하고 뭐 그 조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가 돌려보내고 공수처를 개혁을 해. 윤호중 원내대표. 공수처를 개혁하라 이 말이야. 검찰 개혁할 게 뭐가 있어. 그들이 만든 공수처가 이런 아주 황당한 짓을 하는데 그걸 개혁해야지. 그 개혁은 뭐야? 폐지하는 것이야. 근데
더 분하고 검찰개혁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기가 찬 것은 언론개혁하겠다고 그래요. 언론개혁. 언론개혁 어떤 걸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공중파 완전 장악하고 종편도 자기 검열해서 정부편 대부분 섰고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단은 유튜브에 정부 비판하는 유튜버들인데 이걸 옥죄려고 하는 것이지 언론개혁이라고 한다면 뭘 개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조롱하는 짓 하지 마라. 검찰개혁 뭘 더 개혁할 게 있어. 공수처를 개혁해야지. 그거 하려고 그러면 공수처 폐지해야지. 언론개혁 뭘 개혁할 게 있어. 우리 같은 100만, 50만, 25만 명 넘어가는 구독자 있는 이거 못마땅 해갖고 이걸 세금 공세로 뭐 이래갖고 이걸 옥죄려고 하는 거 그게 언론개혁이야. 백성들 조롱하지 마. 백성들 제발 좀 조롱하지 말라고. 교통방송의 뉴스 공장 김어준 씨. 뉴스를 공장에서 만드나? 하여간 이름도 해괴하고 거기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둡시다. 1회 출연료를 200만 원씩 해서 박원순 시장 1회에 20몇 억을 거뒀다. 그 공영방송 아니야.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그거 감사원이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 감사 대상이 된다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지난 선거 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무슨 짓을 했나요? 박영준 부산시장 야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야당 후보에 대해서 생방송 90분을 이 둘을 인신공격하는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퍼부어댔잖아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다 괜찮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는데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 거예요? 김어준 씨는 물론이고 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BS의 김어준 프로 뉴스공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그 프로를 그만둬야지. 이렇게 백성들을 조롱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투표혁명의 불벼락을 맞고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렇게 백성들을 조롱까지 하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거 직후에 장경태 의원 등 5명의 젊은 의원들, 뭐 소장파니까 40 전후인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이라는 이름 뭐 박찬종이가 왜 그걸 굳이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80명 민주당 의원들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방송에 나오기를 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틀날인가에 5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조국 사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게 시정을 펼치지 못했고 거기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용서를 빈다. 이게 나부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괜찮은 친구들이 거기에도 있구나. 그 지켜봐야지. 저 대깨문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역시 제 예측대로 사흘 뒤에 항복했어요. 대깨문들이 집중포화를 너희 놈들이 누구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느냐. 뭐 어째 조국이가 어째? 그래 조국이가 어쨌단 말이야. 너희들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야. 쏘아붙이니까 다시 고개를 숙였어.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백성들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대깨문과 민주당 실세에게 용서를 빈다 이거지요. 이보시오. 장경태 의원 내 손자뻘이나 막내 아들밖에 안 되는데 그 5명들은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대들 말이야.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왜? 2가지 잘못을 했지. 처음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그건 양심대로 한 거야. 헌법 41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근거 조항에 따라서 양심대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사흘 뒤에 항복한 거, 그건 양심대로 한 게 아니야. 양심대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양심대로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처음에 말한 것을 뒤집은 그것을 반성합니다. 진짜 반성을 해야 돼. 그러고도 다시 공격이 들어오면 의원직을 버리라 이 말이야. 안 그러면 그들이
양심대로 해놓고 대깨문들의 공격에 굴복해가지고 이걸 철회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그 5명 의원 내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장경태라는 의원은 아마 동대문에서 당선된 것 같은데 동대문 유권자들이 일이 이쯤되면 소환 서명운동이라도 하시오. 이게 당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란 게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데도 동대문 유권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지. 아니지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공자가 말한 대로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를 잃고 국민을 조롱하고 민심을 짓밟는 군주는 역성혁명으로 드러내야 된다. 혁명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 실세, 여러분들 국민 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는 다 떨어졌어. 거기다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 지켜볼 생각입니다.